이게 그 원래 대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의 진짜 행동과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고, 감정 분석뿐만 아니라 더 넓은 최근의 트렌드를 담고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물론 이 중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게 과학성의 한계죠. 일곱 주에서 정연하지만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사회도 변덕스럽고, 근데 사실 또 기후 변화도 변덕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과학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은 기후지향이 어떻게 온다는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숫자와 그래프로 얘기해요. 더 좀 나눠서 입체적인 영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행동할지를 알려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후과학의 한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PCC라는 조직 자체의 한계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이런 특성, 상상이 풍부하고, 무모하고, 솔직진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일단 조건과 관계 속에서는 또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필요하다. 아까 김대현 선생님은 이렇게 절망, 멸망 이 사이에 채우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성과 감정도 서로 이제 엮여가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앞서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동기. 자, 아까 비슷하죠.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감정은 죄책감, 분노, 절망, 상실, 공포, 불편을 기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포가 행동으로, 반응으로 이어지려면 집단 행동으로 파생되는 희망, 유머, 위트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믹 릴리프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암울하고 엄혹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유쾌하게. 근데 이게 뭐랄까요? 실수나 비아냥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굉장히 재난 포르노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할리우드 재난 영화. 좀비가 지나가서 또 먹어오고 또 얘기가 끝이 아니고 주인공이 죽지도 않지만 죽을 때까지 먹어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기후 재난 포르노를 막 줄줄 읊어대는 거는 사실은 정말 비생산적이고 비건설적인 코믹인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얼큰들이만 뭐보다 낫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겠죠. 분노.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까 했던 죄책감,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파헤쳐봐서 해석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분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 정의를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도모하는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분노라는 감정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 나쁜 기억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위태로워지고, 악과 적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거 자체가 또 없는 듯이 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윈하는,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하면은 녹색 국가 대한민국으로 세계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한 그런 총알이 아니라 불평등을 무너뜨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회전류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과 다른 감정과 결합이 필요하다. 분노가 그런 결합을 갖지 못하면은 폭발하죠. 폭발하면은 그냥 혼자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피곤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부정도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적인 단계일 수도 있다. 적극적 부정은
기후 부정론이죠. 기후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또 인간의 활동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소극적인 부정은 아우 나 모르겠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내 처지가 이런데 뭐 그건 아까 정부나 환경단체로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닌가? 되는 거죠. 근데 부정은 정보나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 자아 정체성을 위협하는 메시지에 하는 것이죠. 부정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기후를 부정해야 삶을, 자신의 어떤 정신을 유지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면 절망이 돼요. 기후를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면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또 이게 무슨 폭력을 알린 것처럼 한 번 앓고 나면 발견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절망을 일단 넘어서거나 좀 완화할 수 있지만 다른 수준과 어떤 방향에서 절망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절망은 우리의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소개를 할 텐데 제임 벤델의 심층 적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딥 어댑테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두 방향이잖아요. 미티게이션 앤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로 완화하는 미티게이션이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그 어댑테이션. 이 두 정책이 다 있고 우리도 그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딥 어댑테이션의 딥의 뜻은 그냥 그 정도의 어댑테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정도 세팅 포인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기후 붕괴, 사회 정치적 붕괴, 우리 윤리 문화의 붕괴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걸 예상하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 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 제가 요즘에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지즈 PTS 포스트 트라우마틱 PTSD 근데 PTSD가 아니라 프리TSD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기후 위기를 상상할 때 미리 우울해지고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무력감, 좌절, 이런 상흔, 이런 것들이 PTSD인데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기존의 임상심리학에서는 없는 용어인 거예요. PTSD가. 그러니까는 이 정신의학자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일정으로 특징 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죠. 근데 사실 이 젠밴드하고 로버트 위드가 같이 편집한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영국 열병 관련한 지도자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딥 어댑테이션의 상태와 준비를 현실로 얘기를 된다라고 주장도 하고 집단적인 어떤 토론이나 포럼, 심리적인 치유 연습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붕괴를 상상하자는 거. 근데 또 오히려 너무 늦었다면 어쩌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희망을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 기후 자비모임 같은 공동체, 정서 회복, 우리 마음을 돌보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낙관주의 편향에 따른 희망도 있어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설마 우리가 다 듣겠어? 그러나
최선의 희망은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현실적인 희망, 회의적 행동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나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살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철저한 회의 속에서 불신 속에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실. 상실뿐만 아니라 이득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보험 얘기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상실감을 통해서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을 일깨우고 이웃 주변 환경과 연대감을 되새기고 시민으로서 문제기를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을 모든 게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10대 소녀 환경 운동가들의 사례를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나 자기 검열 없이 발언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서적 유대감과 선택의 교열을 통해서였다. 물론 이거를 뭐든지 활용하는 곤란할 것 같아요. 감정으로만 된 것이냐 유대감으로 된 것이냐는 아니겠죠. 그래서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 소리보다는 1대1의 대화로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변의 사람들. 기후소통의 원칙은 거의 매뉴얼 같이 읽기도 하는데 좀 같이 읽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해와 공감을 출발할 것, 지역 문제 시초를 맞추면서 개인적으로 관련있게 만들고 행동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 책임을 전가하는 데 애쓰지 말고 너무 우리들 그들로 않지만 협력과 단결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라.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위협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게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표현은 계속 피하라. 그 다음에 분노, 슬픔, 불안, 죄책감 등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라. 이것도 중요한 것.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믿든 이 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1시간, 2시간의 강의 동안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요. 9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9월 계획 구 행동에서 10만 명이 모여도 그걸로 뭐 국회가 바뀌고 청와대 바뀔 거라고 우리가 바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학적 예측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행동하는 희망을 장려하라 라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공식은 없다. 공포 1, 희망, 죄책감 이런 황금 비율로 전달한다는 그런 공식은 없다. 맥락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목표 청중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나는 성령한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나만의 기회는 무엇인가. 나와 상대방의 공감대는 무엇인가. 일반론과 그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건 한번 머릿속에서 쭉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적인 죄책감을 통해서 행동. 공포는 유머와 희망을 의식하고, 분노는 편가르기가 아닌 원동력에서 극복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절망은 함께 연대하며 극복하고, 희망을 말하되 거기에 도피하진 않고, 상실로 수정한 것을 일깨우고, 사랑을 매개로 기분을 지키게 하는 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좀 몇 개 같이 보려고요. 마우스 패드가 없으면 들어줘요. 동영상에 나온 사례들은
사례들은 저도 좀 응용을 해서 같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Jim Man standing 12 o'clock. Welcome to Feeding the 5,000. Well, Feeding the 5,000 is about a really good partnership between a number of organisations to really try and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of food waste, both from retailers, from consumers, and a whole range of people. We want to feed 5,000 people, but we also want to feed you with food that would otherwise be waste. The food you're being offered today is stuff that goes in the landfill. It's perfectly acceptable, it's good for us, but what we have got is the stuff that the supermarkets say no to, consumers say no to. In this country, we waste so much surplus consumption food that should be going to people. But population increase, we're getting the point that food waste is ridiculous. That's actually really bad. Yeah, hopefully that this will raise awareness and stop food waste in the future. Impressively, it's demonstrating how much food that can't be used for humans can be used for animals. So we've got some live pigs that we're actually feeding waste from animals today. This is just today you'll get to do the apple juice and then the cracked apples actually affect our pigs as well. So that's demonstrating a much more efficient way of using food as opposed to going to waste. Existing millions tons of food waste being thrown away every year. And the average family, they can save £50 per month simply by making the most of the food they buy. The vegetables that are being used for us are not right? Cultivated for our wishes, but they are fresh and very tasty. All these carrots are not suitable for supermarkets, one size, one shape. We're just highlighting the necessary waste of food here today. That we need to help that stuff up, and then we can deliver it off to charities. I've been a freegan for 30 years. It's actually a crazy world that we live in at the moment. So much food wasting and so much starvation in the other parts of the planet. We need to more respond to this by saying, look, global food waste scandal, whereby we waste a third of the entire world's food supply, is something that we can solve. It's caus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it's contributing to global hunger, but the solutions are delicious, and that involves eating and enjoying food rather than throwing it away. 이제 피딩 더 오천이라는 건 원래는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 생선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인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시작한 행사인데 우리가 음식 우리 식탁까지 오지 못 식탁이나까지 오지 못하고 폐기되는 못생겼다는 이유, 상품이 떨어진다는 이유, 뭐 유통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벌리게 30% 정도 된다는 거죠. 생산 식재료에 그게 이제 화석 에너지 이용, 기가스 배출 등등 또는 이제 식량 불통 등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 동네 광장에 일요일 아침에 이 버릴 분명히 식재료를 다 모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같은 데 조그만 흠집난 브로콜리는 맛과 영양이 전혀 시장에 없는데 상품이 안 되니까 못 내는 폐기를 하는 거죠. 또는 집에서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지만 그냥 먹는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레시피를 몰라서 그런 거죠. 다 모아오게 하면은 그 모은 모아진 식재료를 갖고 메뉴를 제작해서 셰프가 정하는 거예요. 실은 시금치가 많이 모였다 그러면 야채 카레를 하자 해서 만들고 이제 공짜로 배식을 하는 거죠. 공짜로 할 수도 있고 뭐 몇천 원씩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식재료와 음식의 순환과 폐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제도까지 뭐 더 도입이 된다면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남은 식재료를 집에 들고 와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또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독특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여러 도시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식량 낭비를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영국 멸종 관람에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좀 익숙한 운동부 분위기, 한편 음식 나눠 먹으면서 이제 피켓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시위 연습도 하는 거고, 고공농성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던 상징물 메시지들도 서로 좀 나누고, 물론 여기서 나눠 먹었습니다. Well, and I'm going to be surrounded by people today who care and try to 그리고 행사의 끝은 야간 대회. 그래서 이 먹거리를 나누는 거는 되게 다양한 포맷하고 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역이나 뭐 단체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도 사실 이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좀 교육으로 좀 연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아래에는 필딩도 5천 이벤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동영상도 있어요. 매뉴얼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만 볼 것은 기후 캠프죠. 이걸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아까는 프랑스 가론 기관 같을 때 거기서 기후 캠프였고 엔데겔레스가 이렇게 독일 그 기후운동 단체인데 뜻이 그러니까 이 달탄이나 석탄 이런 거를 이 탄광에서 더 이상 더 개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의 단체고 매년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점거 행동을 하는데 기후 캠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점거되는 있습니다. It will be a major act of mass disobedience, where those thousands will enter the mine and put their bodies on line in front of the huge excavators. We can continue to work on to transform society into a more sustainable one. And I also want to give our political leaders a strong message. Klimaziel Nummer 1 weltweit, was hier freigesetzt wird, mit der Baupolitik hier abgebaut wird, steckt auch da ganz viel Klimawandel bei. We're going to do our best to enter the mine and to do the best as we can
to go as far down as possible. Yeah. I'm glad that you're happy to see me. You made it nice. Yes. And we've got a leg down there. I'm not very happy to be here, to have made it inside of it, but also, I mean, it's shocking. People started from the climate camp. They had to flow through police chains. One group is actually sitting on one of the huge diggers, and all the diggers are out of action. So they're very happy we reached what we aimed for. I think this action very clearly sent a signal to governments in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around the world that people are fed up, that people want a future that is free of climate change, and that if you're not going to solve it for us, we're going to solve it for you. 눈빛들이 해보고 싶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튼 그 강의실을 넘어선 곳에 이렇게 대목을 붙였지만 이게 뭐 이렇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 수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번의 강의 하루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로 좀 못 보던 사람들끼리 만나고 어떤 이런 시도를 좀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좀 이렇게 연습을 해두고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의제들을 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충분치는 않아서 시범감이 뒤에 좀 그래도 좀 가능한 선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할 것은 표준 강의라고 했는데 표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범 강의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최선인지도 여전히 늘 만들면서 수정하고 단지 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저 같으면 이렇게 강의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가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보통 짧게는 보통 50분, 길게는 뭐 3시간도 이렇게 요청을 받죠. 근데 보통은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한 30분씩 응답 이렇게 하면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하려면 이야기를 막 꾸겨 넣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 좀 청중들도 늦게 도착하시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저는 여기서 한 2개 정도 미리 시간도 아끼고 자리도 정리할 겸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퀴즈를 몇 개를 던집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요즘 제가 많이 던지는 퀴즈는 그 생물량이라고 그러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 몸무게 총합 중에 인간의 몸무게가 몇 프로냐? 몇 프로죠? 눈 맞으셨다. 네. 70%?
이 질문을 하면은 0.8%부터 90%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과학자들의 추산으로는 36%.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총 몸무게 총합이 60%인 거죠. 소, 돼지, 양, 염소가. 그러니까 야생 포유동물 몸무게 총합은 4%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물종 이미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류세 얘기로 나중에 넘어가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쨌든 그리고 늘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이 과학 시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듬성듬성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인과관계와 이게 이 온난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티핑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기후과학이라는 건 어떤 속성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뭐 이런 얘기를 나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길지 않고 핵심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류세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인류세가 중요한 개념이 됐기도 하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온난화 또는 CO2 농도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체제 전환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대중매체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는지를 영화를 보여드리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실제로 극단적으로 일시에 기후변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래요. 실제로는 인터스텔라의 장면들처럼 온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멸종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일상이 모든 게 교란되고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 좀 상상의 보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발루는 어떻고 남유럽은 어떻고 그린란드는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그걸 빼먹었다. 한국이 하고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거는 뭐 꿀벌, 농작물, 그다음 사회복지, 경제 여러 차원들과 연결되는 거다.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유명한 책이죠. 2050년 거주불능 지구에 한 12장으로 이 거주불능의 어떤 측면들, 장면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각 장면들을 더 어떤 그 자극적인 어떤 사진이나 데이터로 한 장씩 한 장씩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질려요. 그것도 좀 고민이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바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들. 말하자면은 이 12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당장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다른 순환 얘기를 해요. 탄소의 자연계의 순환, 식물의 역할, 토양. 근데 그 순환이 깨지는 게 기후변화다. 소하고 공장, 결국은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반문을 하죠. 그럼 기후과학이 온난화를 설명하는 기후과학의 원리는 너무 장황하다, 간단하다. 그럼 여기서 수하고 공장을 똑 떼어내면 해결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약간 묻죠. 수하고 공장은 똑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수하고 공장이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의 이 이윤을 위한 무한 확장, 낭비 파괴의 속성 이런 얘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만큼 그 얘기를 걸고 갈지도 좀 늘 고민이겠네요.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넓게 봐서 이게 지구행성 경계, 플래니터리 바운더리 문제다. 기후변화는 그냥 한 가지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고 대표하는 압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올해가 마치 성장 단계의 최근 모습 주변이거든요. 이 얘기를 좀 되게 좀 강조를 합니다. 50년 전의 예상이었던 것이다. 근데 50년 전의 환경 오염은 로마 클럽은 온난화를 주목한 건 아니었죠. 근데 모든 게 연결되는 어떤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이 도시가스 문제도 이제 환경 오염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게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와 지구 시스템의 트렌드가 모든 게 동시에 가고 있는 대가속이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속도에 대해서 느낌을 사실 갖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프랑스 사진작가 살바도의 사진 작품으로 이웃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랑 느낌 이미지를 좀 이렇게 번갈아서 좀 이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잘 하고 있나? 하다 보니 된 것 같아요. 단순해서 과학적 데이터로 돌아와요. 뭐 다 아는 그런 것들. 왜 CO2가 중요하고 메탄 어떤 차이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농업 상표로는 과소축에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간접 배출, 해외 배출 이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푸드 웨이스트까지 하면은 3%가 아니라 34%다. 그리고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커피, 바나나, 뭐 너트류까지 이렇게 배출량과 배출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근데 이거는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먹거리 관련한 그런 주제로 하면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축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 티핑 포인트 사실에서는 요거는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그것도 지루해지고 논지가 좀 포인트가 좀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비교를 하고 지구공학과 플랜 드로다운 얘기를 좀 비교를 합니다. 플랜 드로다운 아까 키스터 브라운스 좀 나왔지만은 IPCC의 그 시나리오보다 이게 훨씬 실제로 참고가 되고 우리가 할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단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학생 교육과 가족 기부의 유출이냐? 이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죠? 이 플랜 드로다운 유튜브의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제가 자막 따라놓은 11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많은 분들 될 거고. 2017년에 이 폴 부켄 이 사람이 아까 동영상에 아까 답변을 출연을 했죠. 폴 환경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는 폴의 연구 중에 하는 얘기는 인구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다. 근데 지금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제3세계에서 여학생한테 고등교육 투자를 하면 원치 않은 조기 결혼이나 많은 수의 자녀를 낳지 않게 되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여성의 목소리, 경제력 다 신장이 돼서 인권도 높아진다. 그래서 지원 위주의 가족 계획과 결합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한데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여성의 몸을 제사상의 도구로만 보는 그런 관점일 수 있고 그런 지적도 저는 강의를 하다가 몇 번 받았는데 좀 수긍을 해요. 근데 문제는 환경 경제학자들의 작업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 사람들은 젠더와 기후 문제를 어떻게 인권적 측면으로 넣을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젠더와 기후 위기 문제는 다른 접근들, 다른 어떤 담론들을 더 풍부하게 함으로써 좀 해결을 해야지 이 작업 자체를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22가 햇발전이다. 이것도 따로 1시간도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탄소 발전거리는 저탄소 원이긴 하지만 이 저자들도 그렇다고 핵발전을 탄소 감축 솔루션으로 삼는 것은 후에 막급한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폐기물이나 사고 말고도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대세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해법이 아니다. 이게 2017년 보고인데 2021년 업데이트판에는 핵발전이 이제 51일로 떨어지고 51일. 그런 것들은 간단히 구현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튼 플랜 드로다운이 중요한 것은 지구공학과는 달리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쓸 수 있는 40가지 솔루션으로 우리가 특징 포인트 도달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간단히 넘어가요. 교토정서가 뭐였고 파리협정이 뭐고 유엔이 뭐고 파리협정은 이래였다.
되게 엉성한 구멍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이걸 기준으로 또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일정도 특별 보고서도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좀 갖고 번역해야겠죠? 근데 1.5도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1도만 상승해도 열대 산호초는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고 1.5도 자체도 임의적인 숫자일 수 있다. 그래서 1.5도에 나오는 그 감축 시나리오 그리고요. 한국 정부 정책을 조금 언급하고 갑니다. 그러나 탄소 예산과 불확실한 의무 배출 흡수원을 정부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온실가스배출 실태는 이렇다. 그리고 그래서 배출 책임과 피해를 감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권적 접근, 기후 재난의 얼굴을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냐면 기후변화가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기후과학 자체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는 확실한데 이건 예컨대 그 남극 북극 얼음의 헤딩, 메탄 시베리아 영동체체 메탄 배출 이런 것들이 기후과학은 충분히 모델링에 다 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달하는 언어의 한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수면 상승이나 이 계절 변화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딱 이게 몇 년도에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난민 발생이나 빈곤 갈등. 그거는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경향도 확실하고 이미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한가. 가방끈이 짧아서나 양심 불량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후과학의 불확실한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대응 정책도 감축과 적응 정책도 불확실성이 있죠. 태양광 풍력을 몇 기가와트 설치하면 몇 킬로를 줄어드느냐 많을 걸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응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임기가 4년 5년인 정치인들은 대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임기 중에 뭔가 피해의 결과가 나타나든 예산하고 제도를 만들면 효과가 나타나든 그게 아니니까는 더 많은 개발, 자기 동네 8차선도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키드 프로그램으로서의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람들하고 대화 속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너는 왜 지구를 걱정 안 하니? 너는 왜 개인적만 살려고 하니? 너 살면 바쁜 끝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정착의 문제이고 침략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조지 마셔튼 얘기를 하고 돈 루법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제가 실제로 하면. 근데 제 얘기는 아직 다들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청중인지를 봐서 점프하고 더 에피소드 같은 게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기후 지체 담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환원을 할 경우에는 다 이런 실제로 기후 행동을 지체시키는 너무 책임 또는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이런 거 그러니 우리나라는 대놓고 기후변화를 아까 오전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사람을 적어도 여론조사 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미국과는 달리. 근데 탄소 중립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징적인 기후회의론이 두 유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한국이 무슨 기후악단 국가냐. 한국 배출량 전세계 3%밖에 안 된다.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가 줄여야지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 있냐. 나서도 표도 안 나고 괜히 정규가 올라가고 힘들다. 이런 회의론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회의론은 그런 거예요. 어디가니 기후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는 사람이 야, 티핑포인트 이미 너무 돼. 기후과학자들의 모델링이 보수적이어서 그렇지 너무 돼. 못 나가. 격수가 못 나는 뭐 2도 3도 더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거야. 근데 이 논리도 뒷받침이 돼요. 인간이 지구한테 해온 아픔을 생각해봐. 인간 멸종에서 싸지 않겠어? 이런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 수리가 못하잖아. 근데 좀 감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죠. 그리고 저는 티핑 포인트가 넘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불확실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그게 회의적 행동주의의 어떤 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정으로 넘으면 밖에다 멸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고 1.6도보다는 1.5도 훨씬 안전하고 1.7도보다는 1.6도 훨씬 안전하고 우리의 행동이 의미 없는 건 없고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안 되고 뭘 하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소용없어. 우리는 끝났어. 초항. 또는 지나치게 복귀, 사회 정의, 정책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래서 그 결국 대안은 뭐냐? 한 가지 유일한 과학이나学問이 있다라기보단 종합적인 인식, 느낌, 다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어댑테이션 책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서 저는 할지 말지를 아직은 고민이에요. 대중 강의에서는 아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심층 적응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총체적인 사회정치 윤리의 붕괴가 불가피 우리의 일생 안에 하다고 할 때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끝나서 소용없으니까는 뭐 저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의 전환 이런 것도 다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비관주의, 경고주의, 운명이나 혹시로 생명 패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예상하고 공유하는 게 당장 고통과 좌절의 경험은 있지만 더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더라고요. 드로우다운을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자신의 어떤 판단의 근거 속에서 하고 서로의 교류 속에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딥 어댑테이션의 의견은 R로 시작한 4개예요. 회복력, 포기, 보건, 타협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00%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회복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정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삶, 또는 특정한 생물종, 또는 누렸던 어떤 라이프스타일, 또는 귀중한 사람이나 뭐 반려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울함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이 필요한데 복원이라는 것은 100%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우리의 어떤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오히려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적으로는 그 연구 멸종관리 안에서는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죠. 아니 그 조직명이 멸종 관리해갖고 그 멸종 공포 뭐 좌절 이런 게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기후 행동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툰베리게만 계속하는 것도 좀 그래요. 한국을 이랬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뭘 하면 됩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그래서 기후 행동, 개인도 가게. 근데 탄소 발자국에 매달리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시민단체 조직, 지방정부. 근데 지방정부는 돈도 없고 명령도 없는데 너무 테이프 커팅만 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다.
중앙정부와 기업이 가장 역할과 책임이 크지만, 그러나 그걸 못한다고 계속 비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후 대응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를 합니다. 제도, 기업감, 재생감시, 상호건축. 뭐 이게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죠. 오늘 시범 강의에서도 그 부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도 되고, 뭔가 조금 이론적인 얘기에 관심이 있거나 할 어떤 여지가 있는 강의라면은 기후위기의 원인 이야기, 녹색자본주의 이야기, 디커플링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총 물질 처리량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녹색 기술이나 관리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돈업 경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넣는 건데, 최근 강의에 무슨 탈성장 이야기를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단계도 있다. 그 다음에 GDP라는 그 성장 이데올로기의 어마어마한 장치들을 거치 못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해봐가지 못하면은 이 기후 위기의 본질에도 다가갈 수 없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예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 작년말 올 초부터 새로 넣은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갖고 이런 시도들, 이 캐더린 헤이오가 그 북미의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기후학자들이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뭐 TV나 이 유튜브 가면 대중가서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기독교 보수주의, 이퀄 기후 부정론, 이퀄 공화당 지지자예요. 그래갖고 그럼 기독교인들한테 뭐하러 즐거운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쓰고 전해라라고 맡겨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많은 그 보수적 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얼굴이 있다. 그리고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날이 몇개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신들이 가지던 새가 변하지 않았는 날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인가요? 여성환경연대에서 기후 우울증 글쓰기 워크샵을, 연수 워크샵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짧은 뭐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10여 편을 모은 글이에요. 에세이들인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 기후 변화 관련한 데이터, 이론,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인터넷과 도서관에 가면은 제가 오늘 얘기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 많다. 인터넷에서는 가짜 뉴스랑 이상한 것들도 많지만 좋은 자료도 많은데, 결국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전달하는 어떤 시각,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나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책 광고는 아니고, 저 민정희 선생님하고 몇 분이 번역을 해서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성 필터 60명의 글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 제목 자체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모든 걸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이런 거예요. 패션 모델은 패션 모델로서 패스트 패션을 이렇게 억제한다든지, 건축가는 조경 건축, 친환경 건축, 그 다음에 뭐 법률가, 지역 공동체 활동가, 소농,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후변화가 과학자들만의 일이거나 환경운동과 정부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이 삶과 활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메시지들이 더욱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가 요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클렌 드루다운 같은 정확한
어떤 해법,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네트워크, 자원, 매직, 마술. 마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술 잘하는 사람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참에 들면서 오늘은 뭐가 좋았어? 어떤 걸 좋았어? 내일 눈을 뜨면은 나는 뭘 하고 싶어?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줘. 이 교집합 속에 할 수 있고 해야 될 교육 실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강에서 나왔던 뭐랄까요? 이 사이를 채워주는 것, 그 다음에 효능감을 넓히는 것. 사실은 기후변화 심리학 정책에서도 조지 마셜이 왜 그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 어렵고 프레임을 다가가기 어려운 걸 한참하면서 근데 결론은 되게 소박하거든요. 신념의 공동체를 만들고 키우는 것이죠. 근데 신념의 공동체라는 게 폐쇄되는 궤토가 아니고 재미나고 활력있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너치 효과를 확산시키는 바이러스로 확산시키는 다양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강의를 하고서 이제 조별 토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 강의에서 제가 예시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기후변화 강의나 어떤 토론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생각이 들어요. 티핑 펜트이 정말 어떻게 다가가고 멸종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장면일까?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의미죠? 그 다음에 원인과 해법이 불평등 해소라는데 공감하는가? 그럼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지막은 기후기 해결한 사회 정치를 상상하고 설명해요. 체제변화 얘기하는 게 뭔데? 그럼 국회는 어떻게 변하고, 청와대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예산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선거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교통은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정부한테 개별 정책을 요구하거나 데모를 해도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각각에 대해서 저 나름의 답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논의해보는 대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역기후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뭘 할 거냐? 우리 동네 조직 공동체전에 자기 조사를 먼저 하고 구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형식은 A4 두세 매로 충분할 수도 있고 PPT 대여장 정도를 해서 배경, 목표, 자원과 조건, 거기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 당장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 정부 교육행동을 동원해야 되는 거, 당연히 나오고요. 이럴 때 막연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겠다.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이겠다 그런 제시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로는 책을 몇 권 권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속이 편하죠. 마지막으로 요즘 이걸로 제가 많이 끝냅니다. 성장의 한계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 소설집. 왜냐? 기후변화를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않는 거는 상상력이 한계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게 GDP 양적 성장, 지금의 제로 이런 게 정상이고 불변인 것처럼 하는 생각이 그 프레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가적 상상력 속에서 기후변화의 실체를 인식하고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성장의 한계가 이 과학자들,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집필한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앞에 한 절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과 결과에 대한 거고요.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방법으로 이런 걸 얘기해요. 그 과학자들이 한국이 네트워크만이 진심을 여기 사람들. 왜 뜬금없는 얘기냐? 근데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후 위기도 직시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1.5도를 막을 수 있을 방법도 충분하나 개별 제도나 방식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상과 집단적 느낌이 흘러 넘칠 때 가능한 일이고 1.5도가 넘는다고 우리가 바로 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되고 사람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범 강의하는 절대로 아니고 이게 표준이라는 것도 어떤 참고 강의한 정도 될 거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뭉터기가 있는 강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이거를 꼴꼴 넣는, 다 채워 넣는 것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그 적절히 포인트를 잡아서 강의 자체에서 소화를 하느냐도 굉장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예. 이거를 네. 2시간 안에 다 하시는 건가요? 얼마 정도 시간? 5시간이 좋으면 좋겠죠. 5시간. 근데 보통은 1시간 반 동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과학적인 배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확실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또 이렇게 이 기후 행동과 정치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보통 그렇게 끝냈어요. 작년까지 강의를.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첨가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작년에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이번에 또 들었던 그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제 얘기를 듣고 되게 우울하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잘났다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마음이 편한 게 능수는 아니죠. 좌절하고 절망 비탄도 거쳐야 되고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얘기까지 좀 담아주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게 된다면 사실 데이터나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디든지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 제 고민의 단계인 것이. 그래서 그리고 사전 지식이 특정한 영역의 사전 지식이 있는 성분들이라면 뭐 어디는 점프하면 되는 것이죠. 직접 하시는 강의 구성이나 내용에 비추어서 또 어떤지 좀 말씀 들어보시죠. 저는 선생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정말 무거운 가방인데요. 저는 일반인.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있네. 저도 일반인으로서 기록하기를 시작했었고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근데 선생님이 해주시는 요구를 봤을 때 김현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다. 일단 약간 그런 정보량이 많다는 뜻인가요? 정보량이 많은데 굉장히 정확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다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현장에서 이런 모든 내용을 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혹은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거가 저는 있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표준 강의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고 모범 답안인데 근데 저도 강의할 때 늘 불안해요.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질문에서 이제 답변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오전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 충분히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숨기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259명 국회의원보다 훨씬 잘 알고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나 재앙들이 있죠.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서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지난주에 무슨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조지가 선생님이 그 전해에는 처음 했대요. 교육변화 청소년한테 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모임인데 첫 해에는 교육변화 데이터를 접하고 소화하느라고 너무 허겁됐는데 올해에는 자기 생각도 이 탈성장 대안을 같이 좀 보려고 이런 쪽으로 모아진대요. 근데 문제는 질문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도하는 대안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그래 탈성장의 미래로 너는 그렇게 사회 준비를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밥벌이도 힘들고 부자가 되고 그런 나를 원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죠? 저는 그 고민도 충분히 자기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학생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를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열어줬다. 우리가 같이 그런 어떤 질문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걸 서로 던져야 된다는 걸 드러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답변을 드렸어요. 이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진실말을 배우기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준 강의안 비슷하다 그러면은 요 파일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첨삭을 하셔갖고 강의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고 뭐 디자인이나 무슨 같은 구체적 이미지 같은 건 저도 잘 아시는 거 같거든요. 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거 기다려서 안 바꿨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선생님 네,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이 많은데요. 일단 감사드리는 거는 심층 적응 관련해서 이거를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저는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인 것 같아서 그 기성세대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 세대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한 1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어떻든 포기하자는 거 아니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담담하게 그거를 좀 풀어내 주시는 거를 좀 한국에서 제가 처음 봐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그 블랙리스트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실은 이 심층적인 요책이 한 두어 달 있으면 나와요. 그 출판사에 저도 만약에 참여해서 초고를 넘겨놨고 근데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걸 꺼내놓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한 거였고 뭐 초고는 넘어가고 책이 나올 거니까 저는 또 이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게 책임이겠죠. 저도 공동 강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에 먹히기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표현들이 어려워지시면서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반응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저런 추천들을 하고 있고 신전책 뭘 하고 있고 이런 제가 3.5% 얘기하고 하는데 말하는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질까? 또는 이거 가지고 희망을 발견할까? 이걸 가지고 어떤 충분한 뭔가 얻어가는 힘을 얻어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하면서 최근으로 뒷부분을 덧붙이면서 다른 피드백이 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게 어떤 건지 하는데 그 부분이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울러 동시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강의를 하시거나 들으시거나 할 때 다시 기후변화가 이런 거야 심각해 이런 거 외에 어떤
희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떤 같이 뭔가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 어떤 강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좀 좋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눠보면 어떨까? 황희철님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좀 생각을 얘기해보고 싶어 어떨까요? 저랑 눈 맞으시는 분? 쉽지 않죠. 근데 자꾸 뭐 느낌, 이미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기후 변화가 일단 이제까지 겪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게 연결된 큰 일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근데 지금의 현재가 우리한테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안전하고 행복을 감지해주는 또는 모두 골고루 나눠서 사는 좋은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환기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챙겨나가는 그런 기회다. 그런 구상이 필요한 거다.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나 탈출 중립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예전에 해왔던 뭐 귀농귀촌운동도 그런 것이 없고 한살운동, 생협운동도 그런 것이 없고 탄핵운동도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을 엮을 때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비상 상황 이미 시작된 우리 경험 속에서 그런 느낌을 얘기하죠.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노력을 경제하고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은 저도 미흡하고 그 말씀을 강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후 캠프 얘기도 하고 근데 여튼 우리는 강의로서 그래서 미국 갈 수 있는 미국 가야 되는 거죠. 강의 생각을 바꾸든 정책을 바꾸든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든 그런 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벗어난 어떤 구상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튼 결국은 문제는 시간이라 바로 이어서 황인철 집행위원장님 9월 기후 행동 계획 얘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시간 강의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5, 6분 정도 되는 거라서